안녕하세요. 강남 유다한방병원 허봉수 원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공황 장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밖에 외출도 못하고 집 안에 있고 또 언제 또 병에 걸릴까 불안해하고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공황 비슷하게 코로나 공황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사실 공황 장애라는 질환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경증의 경우를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데,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앞에서 차가 끼어들었어요. 끼어들어서 사고가 날 뻔했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가슴이 철렁하고 두근두근하고 막 놀라고 식은땀 나고, 어떤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손발이 막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죠. 그런 상태는 공황 발작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상적인 어떤 내 생명에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도 불안해지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10분에서 30분 안에 급속도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공황 발작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공황 장애라고 하죠. 공황 장애가 되면 병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치료의 영역에 속하고 혼자서는 감당 못하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공황 장애가 생기면 대표적인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공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숨을 못 쉬게 되는 질식감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해지니까 머리 쪽에서는 뭐 어지럽기도 하고 식은땀 나기도 하고 손발이 떨리기도 하고 감각이 이상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나 이제 못 살 것 같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급속도로 막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볼 때마다 느끼는 것들은 공황장애인 사람들, 또 불안장애가 심한 사람들은 매번 죽는 사람들입니다. 매번 죽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리가 그 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심리적인 문제, 네 성격이 이상한 거야 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아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해서 사회생활 자체를 아예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병이 점점 진행이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언젠가 또 공황 발작이 어느 순간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인 활동 또는 공공장소, 또 운전하는 거, 또 대중교통수단 이런 것들 다 이용 못하게 됩니다. 그런 불안증을 예기불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다음에 또 나타날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황장애 증상이 아주 심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중독 증상을 같이 나타납니다. 내가 힘드니까 술에 의존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약물 치료에 약에 대한 의존성이 심해져서 약물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또 우울증도 심해지기도 하고, 또 불면증이 심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증상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양방에서는 공황장애에 대한 그 연구를 통해서 대개는 뇌에 관련된 상태, 편도체나 해마의 기능이 부조화돼서 나타나는 불안 장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에는 신경정신과 약물들,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들 되게 뇌에 가서 작용하는데, 이런 약을 갖고서 조절하고 치료하려고 합니다. 대개의 경우 한 70% 가까이 되는 환자분들은 초기에 치료를 시작한 경우에 대부분 다 잘 치료가 됩니다. 완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질환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감기처럼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재발한다는 게 큰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 한 30% 되는 사람들은 신경정신과 약물을 지속적으로 1년에서 2년 가까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병 자체가 완화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심각한 질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쪽 치료법이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담독소, 담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발표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담독소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음식을 드시고 나면 위하고 장에서 소화, 흡수, 배설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잘 되지 않아서 부패하고 썩은 음식 찌꺼기들이 생기게 됩니다. 눈에는 물론 보이지는 않죠. 물처럼 나무 단위로 분해된 상태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 경과돼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위나장 바깥쪽 근육,
외벽이라고 하는 곳에 쌓여서 굳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임상에서 많이 진료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공황장애인 환자분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위화장에 낀 담적 독소가 아주 심한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경우 신경정신과 약물에 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하는 것들은 위화장의 담독소가 심한지 아닌지를 일단 진찰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설문이라든가 복진, 맥진이나 설진을 통해서 진찰을 하고, 또 심장 부위 쪽에도 그런 위화장에 낀 담독소들이 심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되게 심장 근육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심장 근육에 담독소가 쌓여서 축적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심장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혈액 공급, 수축이나 이완을 통해서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그 혈액 공급 자체, 수축 이완 작용에 영향을 주니까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뻑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이 수축을 잘 되지 않으면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고, 그러면서 뇌 쪽으로 가는 혈액 공급량도 급격하게 부족하게 되죠. 그럴 때 어지럼증이라든가 또 심리적인 불안 중추, 뇌에 있는 불안 중추를 자극해서 급속도로 불안장애 증상이, 공황장애 증상이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평소에 피곤하거나 또는 화가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 사람들, 분노한 사람들, 또 가정사, 무슨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이용을 했다거나 직장 이직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공황장애 증상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담적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양방에 쓰는 거는 뇌쪽 조절 중추를 조절하고 신경을 눌러서 치료하는 반면에, 제가 치료하는 거는 담적 독소가 한 가지 원인이고, 또 간에 있는 간화도 두 번째 원인이기 때문에 위화장을 일단 깨끗하게 만듭니다. 담적 치료를 하는 거죠. 노폐물을 없애서 위화장의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심장으로 가는 쪽 나쁜 물질들을 이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장에 끼어 있는 담독소도 제거합니다. 어혈도 물론 심장에 어혈도 있겠죠. 어혈도 없앱니다. 그리고 혈액 공급 원활하게 합니다. 심장에 있는 미세 혈관 자체의 순환도 다시 회복시키는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간 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나 분노 때문에 생긴 간의 화는 내리는 약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담독소도 없애고 심장화도 내리고, 또 심장 자체 환경도 맑게 또 튼튼하게 바꾸면서 공황장애 치료를 같이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방에서 신경정신과 약물에 오랫동안 치료했지만 효과가 없던 사람들도 대부분 잘 치료가 되고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때문에 이렇게 숨어서 다른 사람이 말 못하고 숨어서 고생하는 환자분들 중에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됐고, 또 자꾸 체할 때, 또 역류가 잘 될 때 공황장애 증상들이 심해졌다면, 그리고 양방치료에 별 호전이 잘 되지 않는다면 담적이 있나, 담적 때문에 생긴 공황장애 아닌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공황장애 환자분들한테 그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방법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할 일은 식사를 하실 때 잘 씹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40번 가까이 꼭꼭 침하고 섞어서 씹는 겁니다. 그리고 폭식이나 과식, 또 야식이라고 해서 밤늦게 뭔가 드시고 나서 바로 누워 주무시는 습관들 다 개선을 해야 됩니다. 보통 식사를 하면 정상적인 사람도 한 3시간 동안은 소화되는 시간이 걸린다고 보니까 적어도 3시간 지난 후에 누우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심장 쪽에 불안감, 불편감이 많으니까 되게 운동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운동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심박수를 올리는 적정한 정도의 강도의 근력 운동, 또 유산소 운동 다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쿼트라는 게 운동이 있는데, 스쿼트 운동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내 몸에 있는 혈당 농도가 좀 떨어질 때, 되게 공복될 때, 이럴 때 불안 증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배가 출출하고 약간 마음의 불안이 생길 적에는 사탕을 드시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은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공황장애 증상, 또 불안장애들은 일반 사람들도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 조금 다른 쪽의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